안녕하십니까. 애경그룹 에키플라자 미래전략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민혁 과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경영환경 분석 및 전사 인사이트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 비전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경영전략 수립 관리, 사업계획 및 성과 분석, 신규 사업 검토 및 기획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경영전략 수립 및 관리입니다. 짐 콜린스의 경영전략,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도서인데요. 이제 굉장히 이것도 유명한 도서예요. 포춘에서 성정해서 세계 100대 기업을 이끈 경영 집신서라고 되어 있죠.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고요. 전략 기획에 있어서 거의 그루 같은 그런 존재이십니다. 이제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할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대내외 환경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환경이 분석되면 거기에 맞춰서 회사는 중장기, 보통 기업들은 3년 또는 5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을 보통 뭐 LTP라고 해서 롱텀 플랜이라고 해서 가져가는데, 이런 중장기 경영 전략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 또는 내년의 사업 계획이 아니라 이제 좀 먼 미래죠. 3년이나 5년 이렇게. 예를 들면은 저희 신세계 혹시 하남필드 가보셨어요? 네. 거기도 굉장히 오래 전에 기획이 됐죠. 뭐 한 3, 4년 전부터 거기 열 곳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지 개발부터 시작해서 디자인이라든지 건물에 대한 들어가는 여러 가지 테넌트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해서 한 3, 4년 정도 됐는데, 사실은 이 소비자들한테 예를 들면은 신제품이 출시를 하게 되면 이 신제품이 바로 짠 하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굉장히 많은 심사숙고를 거치는 과정들을 거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중장기 경영 전략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A라는 프로젝트를 추진을 할 때 이제 여러 부서들이 있어야겠죠. 예를 들면 마케팅이나 뭐 HR 쪽 인사, 또 뭐 지원해주는 경영 지원 조직, 영업, 세일즈, 뭐 물류라고 하면 디스트리뷰션 다 이렇게 붙어서 하나의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한 팀이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 간의 코어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가 이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부서 간의 그 R&R, Role and Responsibility인데, 그 R&R을 이제 나눠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팀에서 좀 진행해 주세요 라고 좀 온라인을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전략기획팀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또 조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 전략을 짜서 이게 실제로 보통 이런 중장기 전략을 하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워크숍을 많이 진행을 해요. 기업에서는 뭐 이런 이제 굉장히 큰 규모든 작은 규모든 아니면 뭐 임원분들만 모시든 또는 뭐 팀장급들만 모시든 이렇게 해서 경영 전략을 할 때 많은 아이디어도 섭취를 하고 또 발표도 많이 하면서 서로 간에 어떤 것들을 원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지 이제 워크숍을 많이 진행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서 이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들이 나오게 되면 실제로 자원의 어떤 배분이나 이동을 시킵니다. 이제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경영 전략을 수립을 하고 굉장히 좀 그럴싸하게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실제로 액션으로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런 자원이나 배분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정말 그냥 페이퍼워크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서만 만들어내고 굉장히 좀 그럴싸한 프레젠테이션만 진행을 하고, 실제로 이게 액션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는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자원의 배분이나 이동이 일어나고요.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공장에서 한 50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A 공장에서 생산하는 뭐라고 할까요? 혹시 바리스타라는 커피 아시나요?
RTD로 나온 제품인데 그 A라는 공장에서 그 바리스타를 생산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플레버를 더 늘리기 위해서 설비를 더 증설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여러 가지 맛들을 5가지 맛을 더 내는 걸 만들어낸다 하면은 그 설비를 증설하게 되면은 50명 말고도 더 많은 사람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략이라는 거는 5가지의 어떤 맛을 우리는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5가지 맛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 인적 자원이 50명인데 우리는 100명까지 더 늘리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인력들을 채용을 하고 또는 이 B 공장에서 A로 옮기는 과정들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자원의 배분이고 이동입니다. 그래서 5가지 플레버만 하겠다라고 해서 실행을 안 하면은 무용지물이고 이제 실제로 이동을 시켜서 그 증설도 하고 사람도 옮기고 그다음에 실제로 만들어서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되면 정말 이제 살아있는 전략 기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네 번째는 사업 계획 및 성과 분석입니다. 네. 이제 사업 계획 및 성과 분석이라 하면 제가 이제 1번, 2번, 3번으로 쭉 내려갔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비전이라는 걸 설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비전에 맞춰서 중장기 전략 계획을 설정을 하게 되고 중장기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3년에서 5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사업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입니다. 그 1년에 대한 사업 계획이거든요. 우리의 어떤 사업 계획을 짜는데 이제 단기라고 하면은 이제 17년이면은 보통 기업들은 17년이 되면은 보통 한 10월, 9월 정도 그때부터 해서 내년도에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9월 달이면 이제 10월 뭐 12월까지 해서 한 3개월 정도가 매출이 어떻게 나올지 영업이익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경영관리팀이 있고 그리고 그 경영관리팀이 어떻게 보면은 전년도 또는 그 전년도에 동일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그 인사이트를 이미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토대로 예측을 해서 이제 18년도에 대한 계획을 짜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이제 기업마다 어떻게 보면 전략기획팀에서 역할을 하는 펑션들이 조금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전략기획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어떤 기업에서는 이것을 미래전략실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기업에서는 기획조정실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서로 이제 워딩 자체는 다르지만 하는 업무들은 비슷해요. 근데 그 기업 내에서 전략기획에서 여러 가지 펑션들이 있는데 뭐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략 관련된 파트 또 예를 들어서 이게 상장 기업이고 주식 시장에 이미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코스닥이나 뭐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기업들은 IR 파트라고 해서 있습니다. IR 파트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주들한테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것들을 커뮤니케이션하는 부서거든요. 여러 증권사들하고도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런 부서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비서실이 있죠. 네, 비서실이 있습니다. 회장님들이나 또는 부회장님들 그분들을 이제 수행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실 때 조금 개인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같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하는 부분들. 그래서 전략기획팀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이제 비슷하면서도 어쨌든 하는 업무는 엄브렐라로 그냥 동일한데 그 밑에 여러 가지 이제 파트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어떤 기업은 경영 성과의 분석을 전략기획팀에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업은 경영 성과의 분석이나 KPI도 전략기획팀에서 하는 부서가 있어요. 이걸 뭐냐면은 이제 경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실행 전략을 짜서 진행을 하면 우리가 정말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다시 다른 산으로 가고 있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이런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것을 분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떤 뭐 회사에서는 경영관리팀이 진행을 하고 어떤 쪽에서는 전략기획팀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KPI라는 건데요.
이제 KPI는 아마 모든 기업에 다 존재를 합니다. 뭐냐면은 이게 Key Performance Indicator라고 해서 그 핵심적인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느 기업이든지 이제 뭐 워딩만 좀 다를 뿐이지 이것은 이제 측정을 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사업 계획을 세우게 되면 이 사업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가져가야 될 핵심적인 지표가 무엇이냐. 그래서 마케팅이라고 했을 때는 세일즈, 뭐 프로모션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고객 관리 CRM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고객을 얼마만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그 KPI를 설정을 하고 진행하는 부분들도 이제 전략기획팀에서 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예. 머리가 굉장히 아픈데 네. 신규 사업 검토 및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의 마지막 5가지 이제 섹션 중에 하나인데 기업이 그 영위를 하면서 영업 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정말로 정말 잘 되는 기업들도 예를 들면 아마존을 예를 들어 볼게요. 아마존도 굉장히 대단하죠. 대단한 기업이죠. 그래서 엄청 빠르게 또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원래 아마존이 보게 되면은 그 책을 예약을 하고 또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사이트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거의 뭐 모든 것들을 사고 파는 그런 온라인 이커머스로 확장을 했죠. 이제 그런 것처럼 기업은 정말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는 본업이 있는데도 그 업의 확장을 하고 싶어 하는 게 기업의 본질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성장을 추구를 하다 보니 뭔가 또 새로운 게 없을까? 또 성장을 하려고 하는 뭔가 새로운 목걸이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신규 사업을 검토를 합니다. 기업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인 성장을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런 지속적인 성장을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사업에 대한 모델 발굴을 또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신사업이 실제로 우리 기업한테 적용이 됐을 때 타당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역할을 하죠.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요. 말로 하니까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베인 앤 컴퍼니라는 기업도 있고 보스턴도 있고 맥킨지도 있고 3대 컨설팅 펌이긴 한데 이제 거기에서 봤을 때 BCG에서 만들어낸 그 분석 기법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그 시장의 매력도가 얼마나 높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승산,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을 데려왔을 때 우리가 정말 승산 있고 시장의 매력도도 높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하나의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 핵심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기업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가라는 항상 질문을 던지는데 예를 들어서 그 메일유업이라는 회사를 예를 들게요. 그 메일유업의 핵심 역량은 뭘까요? 한번 우유, 그렇죠? 우유죠. 이제 메일유업이 우유를 그죠? 메일유업의 유제품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맞습니다. 유제품 자체가 매출에 대한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메일유업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예를 다른 걸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애경을 말씀을 드리면 AK 플라자라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백화점이 있는데 그 AK 플라자가 5개점이 있어요. 수원, 뭐 구로, 평택, 원주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분당까지 해서 5개 점포가 있는데 혹시 분당 서현점 한번 가보셨어요? 네, 분당 서현. 분당 서현에 와보셨구나.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플라자라는 그 오프라인 백화점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 역량은 유통이라는 거죠. 유통을 하고 있으니까 백화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핵심 역량이 있다 보니까 유통이라는 그 코어 컴페텐시가 있다 보니 오프라인 비즈니스 말고도 온라인으로도 확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유통이라는 핵심 역량이 있으니까. 그래서 AK 플라자가 있지만 또 AK 몰이라는 온라인 몰도 같이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이 핵심 역량이라는 바운드리 내에서 어떤 A라는 비즈니스를 하고 또 B라는 비즈니스도 같이 그려서 좀 겹치는 부분들이 괜히 많겠죠. 그래서 기업들의 어떤 타당성 분석을 할 때 이 핵심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를 정량적으로 분류를 하고 이제 보는 역할을 할 때가 정말 좀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제 러프하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게 핵심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좀 말이 많죠. 뭐 스타트업 관련된 얘기 많이 들으시죠. 아마도 저도 후배들도 보게 되면은 그 일반 기업체에 취업하는 것보다 스타트업에 취업을 하는 게 좀 더 편하니까 이렇게 처음에 스타트업을 가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을 이제 기업들이 인수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새로운 어떤 신규 비즈니스를 할 때 이것이 처음에 잘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화장품 사업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제 화장품 사업을 하는데 유통을 하고 있으면서 화장품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시장도 크고 뭐 중국 관련해서 비즈니스도 잘 되고 B2C든 B2B든 굉장히 확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 화장품 사업을 하겠다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 화장품 사업을 하기 위해서 TF라고 하죠. 태스크포스가 형성이 돼서 한 5명이든 몇 명이든 그렇게 그 팀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규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신규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기업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도와줘야겠죠. 실제로 이 팀이 신생팀이고 또 뭔가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도움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이 팀들에게 뭐 마케팅 팀도 연결시켜주고, 뭐 인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A라는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기업 내에서 서칭해서 보내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또 채용을 하든지 이런 역할도 많이 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토탈해서 총칭해서 인큐베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신규 사업을 인큐베이팅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도 이제 전략기획팀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은 how 부분입니다. 저희가 why를 했었고요. 또 전략기획 진보가 뭔지 what에 대해서 한번 봤고, 그렇다면 이제 how를 한번 봐야겠죠. 전략기획팀 입사. 물론 이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사실 입사를 할 수 있느냐, 뭐 퀘스천 마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개를 드린 입장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전략기획팀의 입사,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경험을 하고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키우는 사람들이 또 올 수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팩트는 팩트입니다. 경력직을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자연스럽게 옮길 수 있는 부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봤을 때 경력직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신입사원이 한 번도 안 들어왔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에요. 저랑 같이 근무할 때 제조공채 신입사원들이 같이 들어왔어요. 예, 들어와서 처음부터 막 어깨에 막 힘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제 잘못됐죠. 하여튼 그 친구 개인적으로 뭐 잘못됐다는 말을 하면 안 되구나. 네, 농담이고요. 이제 경력직을 선호합니다. 하는데 이제 대학생으로서도 충분히 신입사원을 채용을 하는 곳이 전략기획팀이에요. 물론 뭐 퍼센테이지는 낮을 수 있지만 하지만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것이라서 말씀을 하면은 대학생으로서 기획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해봐야겠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 뭐 기업이 원하는 인재라기보다는 이 전략기획 직무가 원하는 인재상이 바로 요 6가지거든요. 특히 여러 가지들을 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능동적인 인재라고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왜 능동적인 인재가 되게 중요하냐면 전략기획 직무 중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신규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신규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뭐 형체나 뭔가 물체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더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없는 거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시장에 나와 있거나 뭐 해외에서 사례가 있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본인 스스로 그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의지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능동적인 인재가 정말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방법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전략기획 직무에 국한된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또는 기업에서 그 기획 관련된 직무를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몇 가지 직장인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문에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저는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스포츠 면인데요. 네. 스포츠를 좋아하지만 하지만 그 전략기획 직무에 있어서는 경제 또 산업에 관련된 그 장을 좀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요즘에 보면은 그 페이퍼에서 저도 예전에 많이 보기도 했고 또 뭐 여러 그 임원분들께서도 많이 보시지만 이제 넘겨보는 그런 신문 잡지도 있고 신문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포털 사이트에도 굉장히 저런 것들이 요약을 해서 잘 나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뭐 30대에서 20대에서 한 40대까지 스마트폰 보급률이 100%입니다. 100%다 보니까 이런 항상 오다 가다 항상 길거리에서도 경제 산업 관련된 신문들을 굉장히 이제 스마트폰으로 접촉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좀 유용하게 생각을 되고요.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 제가 말씀드렸죠. 그 부분 관련해서도 한번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굉장히 방대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는 증권사 출신이 아니지만 거기에서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그 산업에 대한 분석하는 그 스킬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대단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증권사 리포트를 구독하게 되면은 취업 준비를 할 때 또는 그 기획에 대한 역량을 키울 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3Y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행동을 할 때 또는 뭔가 이제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 한 3번 정도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을 한다는 것도 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또 글을 쓴다든지 또는 뭐 자기소개서를 쓴다든지 뭐 레주메를 한다든지 봤을 때 왜 내가 이 기업에 지원을 하지? 또는 이 직무가 왜 나한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할까? 내가 왜 이런 것들을 또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그 3번 왜라는 거에 대해서 반문을 해보면 굉장히 좀 여러분들의 로지컬적인 생각 자체가 기억력 자체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전략기획 직무를 하면서 CEO 분들한테 보고를 드릴 때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왜라는 거에 대해서 3번 정도 반문을 하면서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충분히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게 되다 보니까 저 Y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3Y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떤 현상을 이제 비즈니스로 사고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되게 무미건조하고 딱딱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 핫도그 가게를 한번 가게 되면 핫도그 가게에서 이제 테이크아웃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안에서 판매하고 계시는 분이 보통 소세지를 이렇게 많이 여러 개 꼽아 놓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튀겨서 주시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저기 재고가 한 50개 쌓여 있구나. 이게 한 1,500원 하니까 일평균 저 정도는 판매되겠네. 그런 형태로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것들을 봤을 때 생각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몸에 배인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이 직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현상을 비즈니스로 사고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면접을 가서도 예를 들어서 막 질문을 뭐 세일즈 관련된 질문이 나왔거나 어떤 전략 관련된 질문이 나왔을 때도 그런 사고를 많이 해놓으시면은 당황하지 않고 그 면접장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논리적으로 얼마만큼 얘기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항상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말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은 전략기획이라는 건 사실은 많은 뭐 선배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이제 전략기획은 버려나가는 거거든요. 좀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그것들 다 하려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것들을 많이 지워내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포커스를 해서 잘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거라면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한테 논리적으로 또 잘 전달을, 딜리버리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게 전략기획 직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획이라는 게 전략기획도 그렇고 뭐 영업기획도 그렇고 뭐 마케팅기획, 뭐 여러 가지 기획들이 있는데 그런 펑션들도 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취업을 준비를 하는 후배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자, 여기 A와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학생이 있어요. 자, A를 보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그 토익 920, 굉장히 높네요. 높고 학점도 4.1, 좋습니다. 그리고 K대, 무슨 대학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K대 경제학과에 뭐 금융 3종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B를 보게 되면 토익이 810이에요. 그리고 학점 3.8, 뭐 낮지 않죠? 높은 겁니다. 그리고 제2대 뭐 소비자정보학과, 그리고 유통 인턴 직무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AB라는 사람이 있는데 취업을 하려고 하는 곳이 유통사의 전략기획팀이에요. 그렇게 보게 되면은 그 스펙상으로, 소위 말씀을 하시는 스펙상으로 보게 되면은 뭐 920 영어도 잘하고 뭐 학점도 높고 뭐 스카이의 K대에 뭐 경제학과 나왔고 하니까 굉장히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즘의 기업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을 뽑아요. 네. 이 사람을 뽑더라고요. 저희 팀에서 같이 일하는 친구들 보니까 스펙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입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관련되어 있는 게 결국 목표로 하고 있는 지향점 자체가 유통사의 전략기획팀인데 이 친구는 유통 인턴에 대한 직무 경험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이 산업에 대해서 이미 이해를 하고 들어온 친구니까.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 답은 직무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서 전략기획 관련된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마케팅 직무를 원하든지 또 물류 직무를 원하든지 여러 가지가, 인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결국 답은 직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취업 시장에서는. 그리고 산업이나 기업 그 직무에 따라서 계속 많은 어떤 기업들을 지원하거나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한 산업에 좀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 산업에서 잘하는 기업들이나 뭐 1, 2, 3등에 있는 기업들에 좀 집중을 하고 그 중에서도 직무에 좀 집중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런 후배들은 꼭 취업에 성공을 한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예. 목표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오늘 제가 전략기획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는 전략기획팀이 내 취업의 목표야. 꼭 열심히 해서 들어갈 거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친구랑, 그리고 뒤편에서 말씀드리는 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친구랑
다르고 다른 얘기지만 굉장히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전략기획 직무를 하고 싶어 하기도 했고, 또 저는 이제 하게 되면은 향후에 저 커리어 패스는 물론 이런 것들을 제 기업에서 보고 뭐라 말씀하실지 아니면 PD님께서 편집을 해주실지 잘 모르겠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외국계 회사에서 향후에는 M&A를 진행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업들도 실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제 어떻게 보면 커리어의 어떤 비전이고 하고 싶은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명확하게 이런 목적이 있어요. 그냥 목표라기보다는 M&A를 하고 싶어서 전략기획팀에서 경력을 쌓을 거야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죠. 취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이제 취업을 하고 싶다는 목표보다는 내가 왜 취업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동기부여, 목적을 좀 본인한테 부여를 해주면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전략기획팀이라고 하게 되면 처음에 직무 자체를 봤을 때 뭐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략기획팀은 리딩을 하는 부서는 확실합니다. 기업들이 이끌어가는 그 리딩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그 리딩이라고 정말 멋있게 포장이 되지만 외부에서는, 근데 실제 내부에서 봤을 때는 리딩 약간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은 그 기업의 여러 분들을 다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서로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리딩을 해 나가는 거죠.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라 우리 한번 가볼까요? 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싫으신가요? 왜 싫으시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서로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리딩을 해가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멋있어 보였지만 사실은 리딩이 좀 더 강한 조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제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영업을 하다가 어떻게 보니 전략기획팀으로 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전략기획팀에 처음 가게 되면은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는 만큼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분야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전략기획팀에 오게 되면 이 분야에 대해서 얘는 아니까 이런 관련된 비즈니스나 이런 게 있을 때 이 친구를 시켜라고 될 수 있는데, 처음에 신입사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사실 뭐를 잘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필드에 대한 경험도 없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필드에 대한 경험이 없이 상대방을 설득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전략기획팀이 입사라고 생각을 하면 난 무조건 전략기획팀을 처음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돌아서 가라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뺨을 맞으면서도 즐거운 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 직무를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하고요. 제 일에 대해서 너무 즐거운 일인데, 뭐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한 분의 무명 배우분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명의 무명 배우분이 이제 원래 본업을 하시다가 이제 관두시고 그리고 배우로 다시 들어가셔서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슈퍼스타, 소위 말하는 뭐 슈퍼스타 분한테 뺨을 한 대 맞았대요. 첫 그 영화에서 조연으로 출연했을 때 맞았는데, 그때 맞았을 때도 너무 행복하더라. 난 뺨을 맞아도 너무 행복하더라. 이 직업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송을 보면서 너무 이제 정말 가슴을 터치하는 그런 게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그 직업을 선택을 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이런 즐거운 일, 본인이 좋아하고 또 즐거운 일, 그게 정말 없다면은 그래도 그나마 좀 가까운 일들을 해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존경하는 스티븐 잡스의 연설을 좀 드릴까 해요.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Sometimes life's going to hit you in the head with a brick. Don't lose faith.
I'm convinced that the only thing that kept me going was that I loved what I did. You've got to find what you love. And that is as true for work as it is for your lovers. Your work is going to fill a large part of your life. And the only way to be truly satisfied is to do what you believe is great work. And the only way to do great work is to love what you do. If you haven't found it yet, keep looking and don't settle. As with all matters of the heart, you'll know when you find it. And like any great relationship, it just gets better and better as the years roll on. So keep looking. Don't settle.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스티븐 잡스께서도 말씀하셨더라고요. 그죠? 예. 그러면 정말 원하시는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런 것들을 좀 찾으셔서 취업을 준비를 하시는 게 향후에 취업 후에도 앞에서 보셨던 뉴스에서 바로 퇴사를 하는 선배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안 되기 위해서는 좋아하는 일들을 찾아서 진행을 하는 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시고 많은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기획이든 뭐든 전략이든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액션, 실행이 답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획팀을 준비하는 사람들로서 또 어떤 점까지 갖춰야 하는지 설명을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네. 과장님께서 네. 후배를 만약에 뽑으신다면 네. 이런 역량은 꼭 갖췄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으신지 그 점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사실은 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후배들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장님 같은. 뭐 저는 저 같은 사람이라도 좀 환영하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든 어떤 일을 할 때 사실 기획팀 자체가 뭐든지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되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런 적극적이고 되게 능동적인 친구들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면접에서 자신이 적극적이다, 능동적이다라는 거를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좀 어떤 점으로 평가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방법들이라고 되면은 어쨌든 그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는 그 면접에 있어서 그 기초 자료죠. 예,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제 사실 많은 어떤 친구들이 이제 과거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정말 대단한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해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의 성과나 업적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겸손하지 마시고 좀 자기 스스로 PR을 좀 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직무에 대해서 사실 제가 처음 이제 접해보면서 네. 가장 이 일을 하면서 어려울 것 같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좀 다양한 분들의 이해관계를 좀 조정해야 하는 네. 역할이 좀 가장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네,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런 갈등이 생길 때마다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하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 이해관계가 그 상충관계가 발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사람 대 사람이지 네.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상시에 그런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찾아뵙고 인사도 많이 드리고 또 일적인 거 이외에도 좀 많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왔을 때도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평소에 잘 네, 다져놔야 평소에 잘 커뮤니케이션. 힘드시겠어요. 그죠? 공사가. 네,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청산유수에 공식 방명록을 남겨주고 가셔야 돼요. 네, 청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이런 좋은 강연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여러 강연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듣고 많이 체득하시더라도 결국은 실행하는 거는 본인이거든요. 그래서 실행이 정말로 그 정답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명록으로 네, 실행이 답이다. 네, 네, 오늘 강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취업도 그렇고요.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조금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부분에서 늘 도전하고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뉴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